안녕하세요. 세계관과 놀이의 첫 번째 스터디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최정훈 실장이고요. 첫 번째 책은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을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놀이, 이게 무슨 얘기고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을 공부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놀이의 제자훈련화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현재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놀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수련회 강의를 다니고 해봐도 놀이를 수련회 주제로 메인으로 건다,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의 주제로도 잘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놀이를 다루는 방식이 일반 교육 현장과 크게 차별점이 없다는 점이 또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련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즐겁게 즐기지만 그 레크레이션 안에 어떤 기독교 가치관을 따로 넣는다든지 어떤 기독교 방식으로 우리만의 다른 놀이를 한다라고 보면 그거를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만약에 놀이를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주제로 다룬다고 한다면 특정 놀이의 폐해를 알리고 그 놀이를 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이라고는 생각되나 이거 외에도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좀 더 풍성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놀이의 제자훈련화라는 컨셉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놀이는 왜 교육의 주제가 못 되는가 살펴봤을 때는 놀이 문화가 첫 번째로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와 교육을 받는 자의 놀이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서로의 놀이에 대한 몰이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이 즐겁지 않은 거죠, 그 놀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분야니 다루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상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가벼운 행동 내지는 어렸을 때 가볍게 즐기는 정도의 행위로 보고 가르쳐야 될 다른 영역이 많다는 이유로 교육 주제로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재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놀이는 현실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놀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고 그런 장면이 다뤄지진 않죠. 그렇다 보니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끔 다뤄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 놀이의 폐해를 알린다든지 하는 정도고, 혹은 그마저도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놀이를 사생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자나 교육을 하는 자나 놀이를 일종의 비밀의 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하지 않고 질문을 받아도 선뜻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해서 더욱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놀이가 교육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첫 번째로 아까 2번 교육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서 나왔는데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놀이는 현실에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그래서 뭐 지나치게 과몰입한다든지,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놀이를 할 때 너무 급격하게 뭐 텐션이 올라가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현실 도피 혹은 부적응의 방식으로 놀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로 인해 관계가 깨진다든지 일적인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겠죠. 성취가 저하된다든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서로 소통을 못한다든지 일상생활에 패턴이 꼬인다든지 하는 등으로 실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벌어져 손을 쓰기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큰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기 전에 교육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지금 대부분이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놀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인류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누가 언제 왜 시작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한 채로 놀이를 만들고 놀아왔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놀이의 요소들이 이미 배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루게 될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바로 이 지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놀이를 통해 저는 신앙을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놀이는 잘못 활용될 시에 막을 수 없는 욕망의 분출구로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고 노는지,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곧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고 교육하는 것이 이제 뒤에 다른 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과 이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살펴보고 놀이를 살펴본과 동시에 일상이 같이 돌아봐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 이 과정에서 놀이를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교육의 주제로 다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이제 저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성함이 전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 하위징하라고 하는 분이고요. 187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7살 무렵에 자기 고향에 들어온 카니발 행렬을 보고 아버님과 함께 보고 거기에 이제 매료돼가지고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평생을 의례, 그다음에 축제, 그리고 놀이 연구에 주력하였습니다. 역사학자이자 교수로서 평생 활동을 했고요. 1940년에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자기가 일하던 대학이 폐쇄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멈추게 됐고요. 그는 나치를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수감되어서 2년간 감옥에 있었고요. 이 책은 1938년 이분이 45년에 돌아가시는데 이 책은 마지막으로 그 생애에 출간된 책으로 사실상 그의 평생의 저서와 연구를 좀 집약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주로 다루면 한마디로 이 책을 정의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놀이는 인간의 본질이고 모든 인류의 문화가 놀이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게 첫 번째 챕터로 놀이는 문화적 현상이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보면 하이징하는 기존의 어떤 생물학적이나 심리학적인 관점의 놀이의 정의가 놀이를 제대로 본질을 담지 못한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고 놀이를 문화적인 현상의 관점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놀이를 6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놀이는 첫 번째로 특정 시간과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행동 혹은 몰입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발적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규칙을 따르되 그 규칙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다 라는 게 놀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예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네. 놀이의 규칙을 누군가 파괴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매우 엄하게 그를 단죄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놀이를 깨뜨리는 자니까요. 우리의 세계를 해치는 자니까요. 세 번째는 놀이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고 일상생활과 관한 다른 긴장, 즐거움, 의식을 수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지적하는 건데 놀이에는 탈일상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놀이는 뭔가 생산적인 다른
활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질서를 창조하고 놀이는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의 질서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의 질서가 된 놀이는 전통 내지 축제처럼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구전되어 온다. 이렇게 하이징은 봤고요. 다섯 번째는 경쟁적 요소, 즉 남보다 뛰어나려는 충동이 강하다. 네. 이후의 책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그리스어로 아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곤은 경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놀이에는 이 경쟁적 요소가 강하다. 모든 놀이에 있지는 않지만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성한 의례에서 출발하여 축제를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집단의 안녕과 복지에 종사한다. 그래서 하위징하는 그 놀이와 문화의 연결점을 찾을 때 바로 요 지점. 네. 결국 놀이는 공동체의 안녕에 봉사한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답게 언어적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챕터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논다고 하는 의미의 플레이라는 단어가 없고 놀이를 크게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아는 어린아이들의 놀이고 두 번째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경기인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유징하는 어른들의 진지하고 고차원적인 단계의 놀이 용어로 봤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아곤은 계속 말씀드린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놀이가 아니라 의례나 축제나 뭐 드라마 공연이랄지 현상, 여기서는 상을 걸어서 시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형태에 나타나면서 점점 고차원적인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놀이와 문화의 관계를 보면 문화는 놀이의 형태로 발생되었다. 심지어는 하이징하는 원시 사회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도 놀이의 형태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사회생활에 스며들어 사회 가치를 높였다. 그리고 놀이에서 문화가 직접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놀이 속에서 그리고 놀이의 양태로서 발달해왔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놀이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문화 안에 많이 녹아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놀이의 아곤적 요소는 다양한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놀이의 요소가 어떻게 다양한 문화에 들어있느냐? 하위징하는 역사학자답게 고대의 아주 다양한 문화들에서 주로 먼저는 고대를 다뤄요. 놀이 개념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 법률과 놀이를 다룹니다. 소송과 쟁송 방식 혹은 법률이 제정되는 방식이 경기와 유사하다라고 봤고요. 이거 1차원적으로 소송은 경기가 맞죠. 누군가 이기고 지는 거니까요. 심지어 하위징하는 이 챕터에서 그 소송을 내기의 일종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례들을 보면 조금 더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적 소송과 달리 뭐 에스키모들 같은 경우에는 드럼 경주를 해서 공동체 내에서 인증을 받는 식으로 소송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누군가를 모욕하고 그거를 이제 참아내는 방식으로 법률과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놀이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쟁과 놀이인데 이건 직관적으로 전쟁 자체가 아곤이고 가장 원초적 형태의 놀이다. 근데 여기서 하위징하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다루게 될 교육에도 아마 쓰이게 될 것인데 놀이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쟁, 고대의 전쟁에는 적에 대한 예우도 있었고 어떤 명예를 중시한다든지 라고 하는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아닌 무언가가 고대의 전쟁 안에는 녹아 있었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식과 놀이입니다. 철학에 묻고 답하는 과정은 수수께끼 내지 스무고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서로 때로는 파이디아적인 모습도 보여진다고 하위징하는 얘기를 해요. 이 철학자들이 문답하고 자기 지식을 연구하는 과정이. 그리고 네 번째는 시와 놀이인데요. 그 하위징하는 시를 어떻게까지 묘사하냐면 놀이에 관한 한 인류 최후의 보루이다, 이렇게까지 시를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어떤 언어 유희라든지 메타포라든지, 메타포는 나중에 다음 책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놀이의 한 형태인 재현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사하는 것이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가 그거의 아주 궁극적인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술과 놀이인데요. 예술의 발전 과정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술의 형태가 바뀌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하는 그런 예술의 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놀이의 중요한 요소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라고 하는 면에서 놀이의 요소로 봤고요. 마지막에 현대 문명과 놀이는 이제 하위징하가 마지막 챕터에 다루고 있는데, 하위징하는 현대 문명을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이유는 사실 당연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위징하가 이 저서를 쓰는 말년의 시기에는 독일의 나치가 창건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이런 놀이 요소들이 배제되고 너무 진지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로 인해서 현대 문명은 명예라든지 유머라든지 예절, 페어플레이 정신들이 빈약해졌다. 그래서 가짜 놀이가 판친다 라고 좀 비판적으로 하위징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의 내용을 다뤘고요. 비판점이 있다면 하위징하는 아까 계속 단어가 나오는데 악원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해요, 놀이에서. 근데 악원은 경쟁하는 건데 놀이에서가 그것만 있느냐? 사실 스스로도 책 안에서 밝히는데요. 네. 너무 악원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문화를 악원과 너무 결부시키고 거기서 좀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나. 기독교 세계관을 봤을 때는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부분들이 누군가 꼭 경쟁을 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좀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